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반야심경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이제 생활 속의 반야심경. 바꾸어 말하면은 반야심경으로 살아가자.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크나큰 반야로서 바라밀다. 초월의 삶을 살자. 그러한 초월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심장과도 같이 간직해야 될 가르침 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 그러한 초월의 삶, 고 없는 삶이죠. 고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견오원 계공 도일체고액을 해야 된다 하고, 또 주인공된 입장으로는 관자재로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온이 모두 공하면은 일체의 고액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일체의 고액이 벗어난 상태는 뭐냐? 이랬을 때 반야심경은 그죠?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것이 국양열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열반이라는 것은 그 무엇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인데, 그 무엇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집착이 없는 것이다. 집착이 없이, 걸림이 없이 자유로운 것이다. 이거죠. 걸림이 없다. 무가에. 이렇게 했습니다. 무가의 삶. 걸림 없는 삶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걸림없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온과 관계되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오온계공을 이야기한 다음에 강론으로서 전부 무자를 붙여가지고 교리까지도 싹 무했죠. 그죠? 아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걸림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고 없는 삶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했을 때 반야심경의 최종 결론이 진언이죠. 진언이라는 건 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말이냐? 그냥 아제아제 바라아제거든요.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그러면은 내 삶의 방향이 뚜렷하게 저 언덕으로 완전히 가는 삶이고, 저 언덕으로 완전히 가서 어떻게 살 건데 했을 때 모지사바, 보디사바거든요. 깨달음으로, 깨어있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이 방향의식으로 끊임없이 살자 이거죠. 왜? 우리도 생각을 말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에 대한 것으로서, 진언으로서 반야심경을 매듭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집착 없는 삶을 하는 목적은 말로서 내 생활 중심이 뚜렷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뚜렷할 때 내가 남한테 휩쓸리지가 않는 거지요. 방향이 뚜렷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도 뭐 좋은 거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도하면은 좋은 게 이루어지더라도 속으로 불평이 가득해요. 더 좋은 거 해주지. 아니면 이것도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어있음으로,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겠다. 그죠? 이것이 이제 반야심경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에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반야심경에서 살아나가려면은 오온계공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오온계공에서 공이라는 게 뭐냐? 공을 체득을 했을 때, 공을 알았을 때 우리는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고에서 벗어난 삶은 부처님의 삶이죠. 그죠? 부처님이 원한 게 뭐예요? 고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고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 같으면은 물질적인 이런 한계는 없었지만은
정신적인 어떤 한계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적인 한계까지 다 해결된 상태. 그래서 그것이 열반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이제 니까야에 자설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열반에 대해서 쭉 부처님 스스로 설해 놓은 챕터를 보면은 이것은 지수화풍, 원소의 세상도 아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색계와 같은 삼매의 세상도 아니다. 무색계와 같은 정신의 세상도 아니다. 그것을 모든 초월하면서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바탕. 그러한 세계가 있다. 그것이 열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석을 단 사람들은 원인의 세계다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을 대승불교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공이다. 바로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없다가 아니죠. 공, 비었다 이거죠. 비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인연 따라 구성되어 있다 해서 용수의 이제 팔부중도를 한번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용수가 말하기를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 이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보자면은 전체를 보는 개념이다. 이거죠. 아니, 개념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럼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본다. 이거죠. 가장 단순한 거는 업에 의한 기준에서 보는 거고, 또 그게 커지면은 살아가다가 보면은 진영의 기준으로 보는 거고, 내 편이죠. 우리 편. 그죠? 또는 보고 싶은 측면을 보는 거고, 하지만은 공으로 보는 것은 모든 면을 보는 거다 이거죠. 그럼 모든 면을 상대방만 그렇게 보느냐? 나 자신도 그렇게 본다. 내 자신의 감정도 그렇고 상대방의 감정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 이거죠. 누가 굉장히 우울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울만을 볼 게 아니고 저 우울한 신호를 나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나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는 SOS의 구원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를 같이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학생 때 송광사 박물관 갔을 때 송광사 박물관에 동그라미 2개 그려놓고 달마도라고 돼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니 저게 어째서 닮아요? 그랬더니만은 그때 해설하는 스님이 달마를 위에서 보면 이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달마를 정면에서 보면 이런 얼굴이지만은 달마 머리 꼭대기에서 보면은 머리 동그랗고 가사도 웅그렇고 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생각 방식, 그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해서 여실직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우리의 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오원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제가 대학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접했던 고등학교 때 읽었던 거 말고 대학교 와서 그때 물리대 그거 학림 서점에 갔을 때 거기 탁 잡히던 책으로 그 당시에 선의 세계라는 책이 그때 따끈따끈하게 나왔어요. 고영곤 박사님이 썼는데 그런데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 세계 제1장을 딱 여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성철 스님 때문에 유명해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송나라 때의 청원산에 있던 유신선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1100년대,
1600년에서 1110년대까지 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상단을 하여서 법문을 했습니다. 법문을 하기를 노승이 30년 전에 참선을 하기 전에는 산을 바라보니까 산이 산이었고 물을 바라보니까는 물이 물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유계 입처 어느 정도의 경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었고 물을 봐도 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마침내 내가 휴혈처 크나큰 깨달음의 쉬고 쉬는 자리에 이루고 보니까 산을 보니까 산은 의연코 산이고 물은 의연코 물이더라. 그래서 처음의 산산과 이 마지막의 산산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안다면은 그것은 나와 같은 경지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래 이런 본문이었어요. 결국은 이것이 뭐냐 바로 선에서도 얻으려는 세계고 그때 고영권 박사님이 이제 선에서 추구하는 자유, 걸림없음, 공 해서 그 이야기로 쭉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네 이렇게 해서 참 아주 그게 아직까지도 감명이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좋은 놈은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은 나쁜 놈입니다. 이것은 뭐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현상으로 현상을 보는 겁니다. 현상으로 나타난 걸로 나타난 걸 보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관념으로 이루어진 무엇이라고 규정된 관념을 보는 거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다만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러한 개념을 이루고 있는 거 이것이 과연 진실한가 있는 그대로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다 이런 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죠? 우선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있는 바의 모든 물질은 그냥 이리저리 분자들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저래한 분자를 가지고 이래저래하게 조건을 바꿔줘 버리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연이라는 인과 연의 조합이라는 거, 조건 결합이라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더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모든 자원들을 재활용하잖아요. 그죠? 용도가 끝나면 다른 물질로 바꿔 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또 인식론적으로 봐도 우리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게 조건만 달라지면은 확 바뀌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한다고 굳게 또 믿는 친구라고 동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조건 하나가 달라지는 순간에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체라는 게 없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현상을 가지고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현상을 이루고 있는 바탕, 흔히 하는 말로 본질이라고 하십시다. 그죠? 그 말은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한 본질을 가지고 현상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질을 가지고 현상을 보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 세상, 바로 욕계라 그러죠. 그죠? 우리 세상은 욕심이라는 공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구나. 욕심과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일단 인정을 해놓고 다만 서로의 욕심이 최소한의 상처를 주도록 여러 가지 제동장치를 두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약속에 의해 가지고 법도 만들고 뭔가 상식도 만들고
당연한 것도 만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 당연한 거는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질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공입니다. 그죠? 아공, 법공, 이렇게 말하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죠? 또는 존재나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는 인연 화합이고 인연 조건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사는 게 너무 허망한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정말 막막한 우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티끌 하나만 하잖아요. 티끌만도 못한 뭐 이걸 가지고 아웅다웅 그렇게 뭐 싸우고 뭐 다투고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본질이라 그럽시다. 공의 바탕이라고 하십시다. 공의 바탕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나라는 것도 그렇게 인연화합으로 조건지어져 이루어져 있더라 이거죠.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죠. 색이라는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상행식이라는 마음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나예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도 이 오온이에요. 그렇다면 이 오온은 어떻게 살까요? 오온을 오온으로서 살게 해야죠. 그죠? 오온을 오온으로서 살게 해야 됩니다. 이 오온이 내가 변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는 이 속에서 변화 속에서 얼마나 괴로움이 없이 내가 잘 살 것이냐. 내가 걸림 없이 살 것이냐. 바로 이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가장 훌륭한 일, 나를 해치지 않고 상대를 해치지 않고 이렇게 서로가 걸림없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산은 의연코 산이고 물은 의연코 물입니다. 다 이루는 가변성의 바탕 위에 있는 여기에 우리의 지금 삶이 있습니다. 금생의 삶. 그렇습니다. 티끌보다 작은 하찮은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이 하찮은 존재가 우리한테는 전체예요. 지금 이 몸을 가졌을 때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변의 실체는 아니지만은,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허망하여서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모든 의미가 이런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나에게서부터 나온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같이 추구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 법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상태에서 이롭게 하고 그 상태에서 변해가면서 항상 즐거울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이 산은 의연코 산이고 물은 의연코 물입니다. 이것은 요즘에 이제 딴 걸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죠. 물리학은 보면은 존재의 모든 실체를 구현해서 궁극까지를 지금 찾고 있잖아요. 뭐 깊은 물리학도 갈 것 없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건 분자고, 분자를 이루고 있는 건 원자고, 원자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죠? 원자핵과 전자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 있단 말이죠. 있는데 원자로 가보니까 원자의 99.99%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냥 원자핵이 축구공만한 게 남산에 있다면은 전자라는 거는 한 수원쯤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거든요.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목적은 그렇게 원자의 성질을 알고 전자의 성질을 알고 분자의 성질을 알아서 그걸 지금 우리 삶에 유익하게 잘 써먹잖아요. 불편함이 없게 하고 사람들이 필요 없는 노동을 하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문명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바탕을 아는 목적은 우리의 현재 삶에서 고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재의 나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오온이다 이거죠. 오온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오온으로서의 나를 벗어난 다른 뭔가를 가지고 집착을 하고 이러는 거를 그런 헛된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오온 개공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런 오온 개공의 삶은 어떨까요? 모든 게 변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나도 새롭고 상대방도 새롭습니다. 새로움과 새로움이 끊임없이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좋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는 참 심각해요. 그 소세포성암이다. 이래가지고 폐암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놈이에요. 이거는 증세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미 사기거든요. 이미 이제 간이고 뭐고 뇌고 다 퍼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소세포성 폐암이다 그러면은 기대 수명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검사 받고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위로할 건가 그랬을 때 그 본인은 담담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이 뭐 인명이 제천인데 뭐 내가 뭐 살 수 있는 데까지 그냥 이렇게 선생님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이러고 살다 가야죠. 몇 달이 되건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딱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래가지고 뭐 가족들이 전부 다 초죽음이 됐더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딸한테는 불러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의학 자료를 보면은 소세포성암은 이렇게 기대 수명이 이 정도래더라. 에? 그 중간 수명으로 봤을 때 길게 보면은 몇 년, 짧게 보면은 몇 개월 이렇다. 그러면은 이 남은 시간을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울며 불며 짜며 서로를 괴롭히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어차피 우리도 죽는데 이 남은 시간에 1시간이라도 더 서로 여한이 없게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하고 서로가 좋을 수 있는 거를 다 하고 살래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 아버지이고 남편인 이 사람은 지금 이걸 일단 받아들여가지고 이대로 남은 시간을 그냥 그대로 최선으로 살려고 한다. 뭐, 뭔 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모든 걸 받아들였는데 지금 가족들이 더 나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슬픈 감정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든요. 가족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제. 고에서 벗어나야지요. 그죠? 시간이 짧게 남아 있을수록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즐거울 수 있을 건가? 얼마나 내가 미련이나 후회가 없을 건가? 이걸 찾아내야죠. 바로 그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인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도 부처님에 대한 이 정의가 최승업 변지입니다. 가장 훌륭한 업, 이 일을 두루두루 아시는 분이다.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훌륭한 일. 그렇죠. 그러한 일을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몸이 바뀌면은 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나의 모든 이 업들, 의지가 가진 의지력이 가미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엉켜 있다가 새롭게 만나게 되죠. 새로운 조건으로 태어나면 새로운 애고가 또 만들어지겠죠. 같은 속성을 가지고. 그러면은
천신의 몸을 받으면 천신의 에고가 생길 거고, 그죠? 그냥 먹는 걱정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럼 축생의 에고가 생기겠죠. 축생. 하루 종일 이제 냉장고도 없고 이러니까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삶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 전체를 보는 눈이자 아울러 가지고 이 인연, 연기관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지금 내가 뭐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온계공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부닥치는 얘기가 색즉시공입니다. 색, 몸입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이 몸. 자꾸 불교를 뭐 존재론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론적인 지식이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괴로움이 없어지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거거든요. 나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기 위한 거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다 이거죠. 그죠? 몸. 이 몸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몸,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듯이 이 몸이 몸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죠. 그죠? 바로 색입니다. 색은 뭐예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 몸은 끊임없이 바뀐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의 조건도 끊임없이 바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으로서의 고가 없으면은 평상시에 알던 건강상식을 잘 해야지요. 그죠? 평상시에 알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몸 대접을 해줘라 이거예요. 예? 몸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뭐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뭐 사람은 한 120살까지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술 먹어서 까먹고 화내서 까먹고 밤새워서 까먹고 뭐 무리해서 까먹고 이러다가 보니까 점점 줄어가지고 그렇게 뭐 평균 수명대로 살거나 그렇게 산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죠? 또 몸, 마음이 공동체인데 몸을 혹사해서 마음도 이상하게 되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색즉시공. 우리 생활에서 우리 몸 그대로를 잘 인식을 하자. 이런 말.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뭐 마음으로서 몸을 이겨야 되겠다. 고행으로서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런 환상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으로서 몸의 항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거 부처님 하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요. 부처님이 고행을 버렸잖아요. 고행의 끝까지 해보셨다가 고행 그거 안 돼 하고서는 내버렸잖아요. 왜? 색즉시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조건을 한량없이 압박하면은 그냥 색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에이 나 안 해 하고 가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학대를 하다가 보면은 나이 들어가지고 다 드러나요. 그죠? 옛날에 아팠던 거 다 드러납니다. 내가 힘이 떨어지면은 내가 다쳤던데, 아팠던데, 거기서부터 증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유지하는 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몸에 대해서도 몸 대접을 잘 해줘라 이거죠. 나를 이루고 있는 5대 주주 가운데 하나다. 이런 거죠. 그게 색즉시공입니다. 그렇다면 공즉시색은 뭐가 될까요?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이렇더라도 내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가능성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체잖아요. 지금 나는 요 조건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을 달리했을 때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릎이 아프더라도 이 무릎 운동 잘 하고 열심히 걷다가 보면은
다 보완이 돼가지고 잘 걸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공적시색입니다. 정해져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조건을 새로 거기에다 집착하지 말고 새롭게 부여하면 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색즉 시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몸의 변화와 변화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한번 그것을 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몸은 항상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항상 개념 규정한 대로만 자꾸 규정을 한다 이거죠. 그 사이에도 내 몸은 항상 끊임없이 최선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무엇으로 규정하지 말라. 물질적으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에 해당되는 색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걸로 나의 것 해가지고 그런 소유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저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도움이 되는 효용으로 쓰일 때까지만 내 겁니다. 그거 벗어나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론적으로 이 몸에 대해 가지고 무엇이라고 규정하지 말자 이거죠. 이런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한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수행한다 이러면서 중국적인 도가 수행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 몸을 가지고 불로장생을 할까? 신선도가 그거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몸은 지금 조건 속에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고 잘 관리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보복을 해요. 그게 아픈 겁니다. 몸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죠. 색이. 그 다음에 수상행식. 그죠? 수즉시공입니다. 색즉시공이면 수즉시공이거든요. 그죠? 수상행식 역부했으니까. 수즉시공은 뭐예요? 수, 느낌작용, 감수작용이잖아요. 감각작용이잖아요. 좋다, 즐겁다, 또는 뭐 괴롭다, 아프다, 우울하다. 이 모든 감각작용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건에 대한 나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감각작용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객관화시켜가지고 과연 내가 지금 우울하다? 기쁘다? 그러면은 이 우울과 우울 사이에 뭐가 있지? 하고 객관화시켜서 한번 봐요. 어제는 내가 다르게 우울했고 오늘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울의 조건을 찾아다니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 현재의 내 모든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조건 따라 바뀌는 거네. 이렇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뭐 한계 효용 체감이다. 이런 것도 있죠. 처음에 이만큼 즐겁다가 점점 더 이제 즐거움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배고프다고 밥 먹다가 밥 많이 먹으면 그냥 괴롭잖아요. 먹는 게.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수즉시공입니다. 그렇다면 공즉시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느끼고 싶은 것은 느끼고 싶은 조건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게 공즉시수. 결국은 지금 내한테 일어나고 있는 온갖 괴로움이나 이런 모든 감정들,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거다. 내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업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업이. 그죠? 무엇이 즐겁다. 그 무엇 때문에 괴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수즉시공은 이 감각에 속지 말자. 이런 거죠. 감각은 뭐예요? 우리가 이 몸의 기관을 통해서 신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신호를 접수했죠. 이 신호가 그대로
뇌에 들어가요. 그럼 뇌에서 해석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업식이라 그러죠. 업이 만든 생각 틀이죠.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거는 즐거운 거야. 그것은 괴로운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 뇌의 업식의 장난에 속지 않는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음에 상즉시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상즉시공. 상이라는 것은 뭔가의 경험을 가지고 추상시켜가지고 추상을 해가지고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관념의 틀도 만들고 학문의 틀도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 틀, 그냥 틀이에요. 오늘 볼 때에는 오늘의 틀이 가장 완벽한 것 같아 보이죠. 다 속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가장 완벽했던 틀 가지고 항상 그것이 전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런 실험이 있죠. 실험이 아니라 상술이지 뭐. 맥도날드에서 커피 팔아먹으려고 2,000원 커피, 4,000원 커피 똑같은 걸 가지고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4,000원 커피가 맛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혀는 똑같아요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얘는 계속 다르게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유를 만들어낸 거죠. 뇌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상즉시공입니다. 그죠? 뇌가 만들어낸 이 업의 틀, 인식의 틀, 그게 거짓말을 잘 해요. 특히 뇌과학이 밝히고 있는 것은 고를 일으키고 즐거움을 일으키는 것은 뇌의 사기작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뇌는 신호를 정상적으로 접수해도 그걸 제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착시. 그죠? 세계 착시 대회라는 것도 있다거든요. 저번에 세계 착시 대회 1등작이다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걸 보니까, 그죠? 아주 계단이에요. 계단에 깃발 하나 꽂아놨어요. 이쪽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돌리서 깃발은 여기가 있는데 여기 또 높아요. 그런데 나중에 옆으로 싹 보니까는 이 입체 계단이 좀 수평이었어요. 그걸 다만 우리는 착시를 한 거예요. 왜 착시했을까요? 상에 속은 겁니다. 업식에 속은 겁니다. 요러요러하게 보이는 것은 요러요러한 높낮일 것이다. 결국 원근법에 속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판단 기준이 나를 속인다. 있는 그대로로부터 속인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안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건 괴로움이죠. 왜?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건 괴로운 거죠. 예상하고 틀리니까 흠뻑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상즉시공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지식 체계죠. 모든 걸 추상화시켜서 만든 체계. 이 체계들 또한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상즉시공입니다. 항상 새로워질 수 있다 이거죠. 우리의 모든 지식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넓어져 왔잖아요. 아는 것의 경계에서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더 넓어지고. 이걸 수용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논리 체계를 만들고. 그래서 뭔가 해결되면은 또 새로운 논리 체계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바로 상즉시공. 무엇의 법칙이다. 무엇이다. 여기에 우리가 꽉 매여가지고 집착을 할 때 반드시 고는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한 체계들 또한 모두 인연 화합일 뿐이다. 이거죠. 그 체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말이죠. 그죠?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말이라는 게 전부 다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대 문명이 과학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우리들의 이런 말을 벗어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 새로운 언어가 뭐예요? 그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수학적인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는 거고 다 통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전부 해석이 다 달라요.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쓰는 말, 우리들의 인식 체계에는 이러한 상즉 시공의 영역이 뚜렷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자. 거기에 속지 않는다. 그래서 상즉 시공. 또 공즉 시 상이 됩니다. 없는 듯이 보이는 데서 새로운 조건의 가능성으로 새로운 체계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행즉 시공입니다. 행즉 시공. 행, 뭔가를 이루어내려는 의지작용이잖아요. 그죠? 우리 전재정 박사는 형성작용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상칼하죠. 우리들이 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 행이죠. 행. 근데 우리들의 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자연계에서의 모든 행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냥 당연한 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당연한 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괴롭죠. 그죠? 그래서 왜 나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것이 내 업식입니다. 업이라는 게 그래서 관성이에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거죠.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잘 해요.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 그래요. 당연하죠. 왜? 열심히 하는 게 자기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기 못하는 과목은 자꾸 손이 안 가요. 미뤄요. 이러다 보니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업의 속성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익숙해진 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은 관성입니다. 그러면은 업만이 그러할까요?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다른 현상들도 그렇다 이거죠. 현상들. 남들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최소작용의 원리라는 말이 있던데요. 모든 것은 최소작용하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를 일으키는 최소작용은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것은 최소가 아닌 것을 최소로 작용을 한다 이거죠. 최소가 아닌 것을 가지고 최소라고 믿고 일으키는 충동이다 이거죠. 그럼 행위라는 것은 뭔가의 충동이기도 하거든요. 이루어졌고 뭔가 자꾸 변화시켜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에는 그 충동을 항상 알아차리자. 그래서 나 자신을 객관화시킬 때 이 행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일어나는 충동에 대해서 자꾸 내가 이름을 붙여요. 이게 화나는 거네. 이게 지금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네. 에? 옳은 거네. 그른 거네. 이런 거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왜 옳다고 생각하지? 연기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꾸 객관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충동에 대해서도. 이것이 내 업식이 당연한 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나를 위하는 것은 나의 당연함이 아닐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최선이라고 생각한 게 최악이다 이거죠. 마누라 사랑한다고 막 꼭 가둬놓으면은 그 사람한테 지옥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다. 내 충동이 나를 위하는 게 아니다.
내 의지를 내가 객관화시켜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똑같은 말을 이 사람한테 들으면 화가 나는데 딴 사람한테 들으면 고맙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내가 왜 이러한 충동에 빠져야 되고 이 충동대로 움직여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그 행즉시공입니다. 또한 공즉시행입니다. 새로운 나의 새로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식즉시공이 나왔습니다. 식즉시공, 그죠?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마음 작용을 가지고 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본적인 바탕적인 마음이 있고 그 위에 에고라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감각기관에 따라 가지고 벌어지는 현상적인 이 마음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그거 전부 다 뭐냐? 마음 작용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그냥 뇌과학이 이 뇌가 사기치는 거예요. 두개골 속에 딱 갇혀가지고 들어오는 신호를 가지고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이러하게 생긴 건 이거, 저러하게 생긴 건 저러. 이런 식으로 얘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작용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한테 이롭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번뇌다 그래가지고 뭐 5위 75법, 5위 108법 이렇게 이제 그것이 나눠져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존재와 현상에 대해 가지고 쭉 분석을 해 놓은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를 고로 이끄는 것 그것이 번뇌다 해가지고 번뇌의 종류가 탐진치에서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 근본 번뇌, 파생 번뇌 이렇게 해서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 모든 게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이 몸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냥 뇌의 장난이에요. 뇌가 인식한 전기 신호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일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이 몸이 아닌 다른 몸을 가진다면은 이런 생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생체 전기로 이루어진 인식이 아닌 다른 인식의 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작용에 필연성이 없다. 이것은 이 몸이 나를 속이는 작용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 작용에 대해서도 그래 필연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필연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공입니다. 공은 또 마음 작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최선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유정법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해지지 않은 법, 특정되어지지 않는 법, 그것이 상황의 최선의 법이 바로 무상, 정등, 정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상태,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열반이죠. 그죠? 그래서 반야심경은 이 열반이 바로 두려움 없음에서 나오고 모든 두려움은 걸림에서 나오고 이 모든 걸림은 오온 개공하지 못하는 몸에서 시작해가지고 충동이나 감각이나 어떤 지식이나 마음 작용이나 이런 것에서 뭔가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교리에 걸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리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뭐 온갖 교리 체계도 다 부정하잖아요. 그 앞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아제, 바라, 아제. 가는 살아있는 삶인데 보디로 깨어있음으로 성취한다. 깨달음으로 성취한다. 깨달음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생각은 중생스러운 생각이다 하고 객관화시켜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식즉시공을 저번에 어떤 명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였어요. 그분들이 자꾸 뭐 깨달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랬어요. 깨달음은 체험입니까? 상태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랬어요. 그냥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절대적인 체험을 했다. 그게 깨달음일까요? 그거 깨달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오온의 체험일 뿐입니다. 체험으로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죠? 한번 체험한 다음에 그 인간이 달라져야죠. 누구나를 평안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어야죠. 근데 한 소식 했다는 친구들 보면은 전부 다 시끄러워요. 지 잘났다고 막 말이 많아요. 그게 무슨 한 소식이에요? 그냥 체험 한번 해본 거예요. 전통적인 비유를 들자면은 사막 가다가 목말라 죽을 뻔했다가 오아시스 물 한번 본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 인연의 법으로서 내가 걸리는 바가 없다. 그래서 평안하다 이거죠. 자유롭고 남이 못 보는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다. 그것이 깨달음이죠. 그죠? 조건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한테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쌍유타 니까야의 제1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천신이 밝은 빛으로 와서 하늘 사람이 밝은 빛으로 와서 부처님에게 물었다. 뭐 어떻게 이 폭류를 건넸습니까? 그랬을 때 버시연하는 머무르지 않고 서두르지 않아서 건넜다. 머물면은 가라앉고 서두르면은 휩쓸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중도의 가장 원리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니까야를 편집함에 있어가지고 제1장 1절의 질문 주인공을 왜 하늘 사람으로서 내세웠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죠? 부처님의 인식 한계는 우리와 같은 여기에 한계 지어져 있지 않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지금의 내 인식 한계에 너무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합니다. 죽으면은 윤회한다는 걸 누가 증명했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안 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또 당신이 나라는 게 당신이 생각하는 나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의 나냐. 그렇게 한번 따져보면은 참 허망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공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우선 나에서, 몸에서부터 감각작용, 어떤 지식체계, 아니면 의지작용, 또는 이제 판단하는 마음작용. 이 모든 것에 걸리지 말자. 이것이 오온 개공이다. 그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온 개공으로 나날이 새로울 수 있는 날, 즐거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생각보다도 더 큰 좋은 인연이 다가오는 그러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